가장 창조적인 자산 승계 도구 신탁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리는 신탁솔루션.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김성입니다. 이 시간은 이영훈 세무사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저희가요 1화부터 10화까지 이 신탁에 대해서 다양한 매력들을 함께 살펴봤는데요. 그렇죠. 자, 신탁의 가장 큰 장점은 자신의 재산을 생전에는 신탁회사가 보호하고 관리해주고 이 사후에는 가족 간의 분쟁 없이 상속을 마무리할 수 있다는 점이 아닐까 싶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쭉 이렇게 저희가 이제 신탁 솔루션에서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가장 중심이 되는 게 유언 대용 신탁이거든요. 네. 그래서 다른 영상에도 설명을 드렸었는데 생전에는 이제 자산을 맡기시는 분의 자산 관리를 그 후에 이제 돌아가시게 되면 본인이 생전에 계획해 놓은 대로 가족들, 자녀들에게 자산 상속 집행을 할 수 있는 도구가 이제 되는 거잖아요. 사실 전 세계적으로 이런 자산 관리와 자산 승계를 같이 할 수 있는 도구는 신탁밖에는 없는 것이고 굉장히 이제 선진화된 자산 승계 수단으로 보시면 되세요. 근데 아직은 우리나라가 많이 대중화는 되지 못해서 네. 좀 이 시장이 많이 커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죠. 아, 그렇다면요 사후에 이 신탁 재산은 네. 우리 자녀나 손자녀에게 언제 배분이 되나요? 신탁 계약을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는 네. 있는데요.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나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돌아가시고 나서 본인이 계획했던 대로 바로 이제 가족들에게 재산을 물려주시고 네. 그러면 이제 신탁 계약이 해지되는 즉시 배분형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또 반면에 돌아가셨지만 신탁에서 자산을 보호하고 있다가 일정 기간이 되거나 일정 요건이 충족되었을 때 배분할 수 있는 계속관리형이라고 할 수 있어서 사실 이거는 위탁자가 생전에 계획해 놓은 대로 이제 가는 것이어서 그거에 따라서 좀 구별이 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그런데요 즉시 배분형으로 네. 자산을 주게 되면 네. 자칫하면 한 네. 번에 받게 되니까 좀 그렇죠. 낭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탕진할 위험이 굉장히 높고 상담을 해보더라도 막 물려주는 거에 대한 이제 걱정이 있잖아요. 네, 네. 그래서 자녀가 이제 받고 다 써버리면 어떡하나. 사실 또 요즘 자녀들이 이혼도 많이 하다 보니까 네. 이혼해서 또 뺏기면 어떡하나. 예를 들면 이런 네. 걱정들을 많이 하시고 또 이 신탁이라고 하는 게 영국에서 시작되고 지금 또 미국에서 제일 이제 대중화된 이제 제도이기도 한데요. 신조 아닌 신조가 있는데 이제 트러스트 펀드 베이비라는 펀드 그 명칭이 있는데 네, 네. 혹시 들어보셨나요? 왠지 네. 좋은 의미는 아닐 것 같아요. 어떤 그렇죠. 의미인가요? 네, 이게 좋은 의미는 아니고요. 네. 금수저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태어나면서 이제 신탁 계좌가 있고 재산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살면서 빨리 써버릴 수도 있고 낭비할 수 있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상황을 좀 빗댄 표현이라고 볼 수 있겠죠. 네. 그렇다면 내 재산을 물려받은 내 자녀가 이 재산을 낭비하지 않게 만드는 네. 방법도 있을까요? 지금 생각나는 방식은 마일스톤 방식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자녀가 연령대 이제 연령을 먹어가면서 네. 일정 연령을 달성했을 때 얼만큼 주고 또 일정 연령을 달성했을 때 얼만큼 주고 이런 식으로 계약 구성을 하는 건데 예를 들어서 재산이 50억이 있다고 했을 때는 성년이 되면 이제 10억, 그다음에 30살 10억, 40살 10억, 50살 이랬을 때는 나머지 금액 다 전액 지급 이런 식으로 계약 구성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일시적으로 받았을 때보다 훨씬 더 이제 재산을 낭비할 수 있는 가능성은 저는 줄어들게 되겠고 계속 쭉 살아가면서 이제 경제적으로도 윤택한 삶을 살 수 있고 또 부모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겠죠. 우리 잘 알고 있는 마이클 잭슨도 이런 식으로 신탁 계획을 구성을 해가지고 실제로 이제 진행이 되었거든요. 가장 기본적이기도 하고 가장 오래된 방법이기도 합니다. 물론 한 번에 받지 않으니까 한 네. 번에 탕진할 위험은 적은데 네. 그래도 네. 자연스럽게 나이를 먹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느 나이가 도래하면 네. 재산이 생기는 거니까 뭔가 학업이나 근로의 네. 의욕은 좀 떨어질 것 같은데요. 저라도 만약에 5년 뒤에 50억이 생긴다고 하면 네. 그 안에만 조금 살면 사실은 그게 내 거니까 네. 실제로 상담할 때도 자녀분도 저한테 형사님 전 로또 맞은 것 같아요 이런 말도 실제로 한 적도 있고 이게 좀 문제구나 생각이 좀 들었죠. 그럼 이걸 해결할 또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명칭은 인센티브 신탁이라고 말씀드리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뭔가 이 조건을 걸어서 그쵸, 네. 성과를 주는 네. 그런 개념일까요? 네, 정확히 말씀 주셨는데 이 신탁 계약 안에 네. 어떤 이제 특약을 구성을 해가지고 결혼을 하면 얼마를 줄게. 또 요즘 또 결혼 안 하시는 분들도 많고 하니까 네. 부모님 입장에서는 별로 바람직해 보이지 않잖아요. 그쵸. 그리고 대학교에 입학을 하면 얼마를 줄게. 예를 들면 전문 자격증을 따면 얼마를 준다. 출산을 하면 얼마를 준다. 이런 식으로 현실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조건들을 쭉 나열해서 할 수는 있죠. 네. 그러면 부모님이 원하는 네. 방향으로 네. 이 자녀가 삶을 살게끔 좀 유도를 하는 거네요. 어떻게 보면 이제 자녀 입장에서는 네.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좀 치사하다, 이렇게 보일 수도 있는데, 그 이면에는 이제 부모님들이 그렇게 해서라도 좀 안정적이고 좀 행복한 삶을 쭉 유지했으면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자녀들이 이제 혹시 신탁 계약을 이렇게
알게 되시더라도 이렇구나라는 좀 본심을 좀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또 어떤 조건들이 가능할까요? 최근에 좀 이제 미국이나 이런 네. 쪽에서 이제 로펌에서 많이들 이제 활용하고 있는 방식이 있는데 네. 인컴 매칭이라고 해서 이제 인컴이 수입이잖아요. 네. 그래서 예를 들면 네가 10년 동안 벌었으면 그거에 10배를 주겠다라고 정해놓는 거죠. 많이 이제 벌면 많이 받는 거잖아요. 네, 그렇다 네. 보니까 자연스럽게 열심히 좀 근로의욕이 이제 생길 것이고 열심히 사는 생활이 되겠죠, 자연스럽게. 들을수록 굉장히 흥미롭고 재미있는 신탁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그럼 조건을 더 다양하게 설정할 수도 있나요? 이게 현실적으로 반영 가능한 법적으로 문제 없이 네. 부분을 다 반영시킬 수 있는데요. 예를 들면 이혼을 하면 남은 신탁 계좌에 있는 거를 다 기부해버리겠다 이런 조건을 할 수도 있고. 그건 좀 무서운데요. 그렇죠. 또 워낙 이제 이혼을 높고 네. 하니까 또 그런 고민하시는 분도 있고, 또 아니면 도박을 한다든지 뭐 범죄를 저지른다든지 뭐 마약을 한다든지, 예를 들면 뭐 실제로 확인 가능할 수 있는 조금 조건들을 추가적으로 거셔서 또 네. 활용을 하시려는 분들도 있죠. 네. 그러면요. 네. 혹시 자녀들이 네. 부모님 사후에 네. 이런 조건들을 좀 변경할 수도 있나요? 그게 이제 자연스럽게 가능하다면 네. 신탁이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그쵸. 네. 그래서 원래 이제 신탁이라고 하는 계약 자체가 그러니까 재산을 맡기시는 분 위탁자하고 신탁 회사하고 철저한 이제 계약 관계로 이루어져 있기 그렇죠. 때문에 부모님의 의지가 뭐 생전이든 사후든 쭉 이어지길 이제 원하는 계약이기 때문에 본인 사후에 나도 자녀들이 함부로 이 계약을 뭐 해지하거나 변경하거나 할 수 없게끔 당연히 되어 있는 거고, 이제 물론 이제 그 신탁 재산 운용 지시권자라는 표현이 있는데 네. 그런 것들을 해서 나중에 이제 사후에 뭐 몇 년 지났을 때 그 자녀들과 협의해서 뭐 인출해라 이렇게는 할 수는 있는데, 바람직한 삶을 유도한다는 입장에서 본다면 뭐 자녀들이 이제 해지하거나 할 수 있는 확률은 거의 없겠죠. 이래서 신탁을 가장 창조적인 자산 승계 도구다라고 그렇죠. 하는 그 예, 예.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단순히 재산만 물려주는 게 아니라 우리 자녀들이 올바른 방향으로 살게끔 네. 그렇게 유도해주는 그런 효과도 좀 있는 것 같아요. 단순히 재산을 이제 물려주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고 네, 그것만큼 그렇죠. 또 중요한 게 또 뭐 부모님의 뜻과 부모님의 철학과 부모님의 인생이 담겨 있는 맞습니다. 소위 가치 상속 부분도 굉장히 그 재산만큼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부모님의 생각과 뜻과 철학들을 충분히 이해하시고, 또 그래야지만 본인들의 삶도 잘 영위하면서 네. 또 본인들의 후대에도 또 잘 물려줄 그렇죠. 수 있고 쭉 이어질 수 있는 것들을 또 부모님이 제일 바라실 거고, 뜻과 철학들을 잘 이렇게 반영시킬 수 있는 게 이제 인센티브 신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네, 맞습니다. 이 부모가 원하는 대로 자녀가 그대로 잘 살아가 주는 게 부모의 네. 가장 큰 행복이 그렇죠. 아닐까 이런 네, 생각이 드는데, 이 재산뿐만 아니라 가치까지 가치 상속을 해준다는 데 좀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하셨던 트러스트 펀드 베이비도 네. 신탁을 활용해서 설계를 잘하면 바람직한 아이로 키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인센티브 신탁, 궁금하신 점은요 언제든지 신영증권으로 문의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화번호 02-2004번에 9006번으로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 되니까요 꼭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알면 알수록 재미있는 신탁 이야기,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댓글도 많이 남겨주세요.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막대한 자산을 그냥 상속하면 상속인의 학업이나 근로 의욕을 없앨 수 있고 자산을 낭비할 가능성이 높음. 이때 필요한 전략이 인센티브 신탁. 신탁 재산의 지급 조건으로 부모들이 추구하는 삶의 조건을 설정함으로써 자녀나 손자녀들의 바람직한 삶을 유도할 수 있음.